마침내 그 중요한 날이 왔다. 클라라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날. 몇 년간 외로움에 시달리고 아들을 홀로 키우며 남편을 잃은 후 삶을 재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녀는 마침내 행복이 다시 찾아왔다고 믿을 용기를 얻었다.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색과 라일락색 꽃들이 옆 기둥을 따라 흘러내렸다. 신도석에는 새틴 리본이 덧대어져 있었고 은은한 라벤더 향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마치 이 방 전체가 이 결합을 축복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참석자들은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자리에 앉았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떨리는 손으로 베일을 고쳐 쓰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는 클라라를 보며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공주 같았다. 어쩌면 자신의 이야기를 지배할 생존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모든 아름다움 속에서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침묵이었습니다. 루카스 앞줄에 앉아 반지가 달린 쿠션을 잡고 있는 9살 아들. 그는 웃지 않았다. 그는 예전처럼 발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다. 루카스는 유리알 같은 눈으로 땅을 응시하며 알아보기 힘든 표정을 지었다. 고뇌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으며 가장 주의 깊은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는 무언가였다. 탓하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신부의 드레스를 보았고 의자의 금색 디테일, 제단 위에 흠잡을 데 없는 꽃다발.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루카스. 아무도 그 작고 조용한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감정과 불안감에 휩싸인 클라라는 아들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미소 지으며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친구를 얻게 될 거라고, 그리고 루카스에게 드디어 새로운 아버지 같은 존재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루카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이틀 전에 본 일이 아직도 삼킬 수 없는 덩어리처럼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믿을지 몰랐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두려움보다 더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어. 그녀는 그가 진짜 누구인지 몰라. 그리고 결혼식 음악이 배경에서 리허설되고 신부 들러리들이 꽃 왕관을 조정하는 동안 루카스는 마치 절벽을 바라보듯이 제단을 바라보았다. 그는 단지 손에 베개를 쥐고 있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정말로 아무도 그가 몇 분 후에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잊을 수 없는 날로부터 5년 전 클라라는 우물바닥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애도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영혼에서만이 아니라 육체에서도, 일상에서도,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게 되었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혼자서 4살짜리 아들을 품에 안고 가슴에는 치료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클라라는 그를 위해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그를 위해서 그의 삶을 계속해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루카스가 잠들고 집은 마침내 멈췄을 때 그녀는 작게 울었다. 그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로베르토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만났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녀가 시장을 나서던 중 가방이 터졌고 그는 친절하게 그녀가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열린 미소, 차분한 목소리, 향수 냄새, 자신감 넘치는 남자의 자세, 눈을 바라보며 말하는 사람, 이기심 없이 칭찬하는 사람, 방해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로베르토는 끝없는 폭풍우가 지나간 후 부드러운 바람처럼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클라라는 저항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아들이 있어요. 나는 상황을 뒤섞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는 정중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꽃을 보냈다. 나는 직장 문까지 커피를 가져갔다. 그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웃을 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웃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강했잖아요. 누군가 당신을 돌봐주도록 하세요. 그는 클라라가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말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포기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루카스는 어머니가 다시 부엌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 웃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모든 것이 다시 꽃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로베르토가 정복할 수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루카스. 첫 만남부터 소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았다. 나는 예와 아니오로 대답했습니다. 로베르토가 들어왔을 때 그는 결코 웃지 않았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클라라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건 단지 적응일 뿐이라고 그녀의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질투한다고 그들은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는 원했다 믿다. 결국 몇 년간의 외로움 끝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로베르토는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클라라가 주변에 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는 루카스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가 소년을 바라보는 방식에는 뭔가가 있었고 그로 인해 소년은 움츠러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라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결혼 제안이 있었습니다. 로베르토는 모든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내 인생의 사랑이 아니에요. 당신은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치료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클라라는 받아들였다. 울면서 박수를 치며 흥분하며. 루카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남자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척추를 따라 차가운 무언가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수 없더라도 그 순간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그를 믿지 마세요. 하지만 또다시 아무도 루카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WHO 듣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좋아하고 구독하다 채널이 없습니다. 채널에 도움이 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는 끝까지 느껴야 합니다. 다음 장을 받으려면 배를 활성화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있고 마음을 뜨게 할 수도 있습니다. 로베르토가 그 집에 처음 들어선 날부터 루카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증오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불편했어요. 배가 아픈 느낌이었어요. 마치 항상 손에 초콜릿이나 장난감을 들고 웃으며 멋지게 차려입은 그 남자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오직 그 자신, 루카스만이 볼 수 있는 가면. 그의 어머니 클라라는 아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좋아해요, 내 사랑. 그는 당신에게 잘해주고 싶어 해요. 로베르토는 단지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할 뿐입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어머니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거리였습니다. 그는 방에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는다. 모든 것에 괜찮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로베르토가 축구 경기, 자전거 타기, 하루 일과 끝에 억지로 껴안는 등 화해를 시도할 때마다 루카스는 움츠러들었다. 미소는 사라지고 눈은 아래로 향하고 몸은 굳어졌다. 로베르토는 결코 지나치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자세를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클라라 앞에서 그는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고 회복력이 강한 의붓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혼자 남았을 때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좀 더 건조한 톤, 날카로운 문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망칠 거예요. 당신의 엄마는 버릇없는 아들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가 다시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럴까? 루카스는 듣고 눈물을 삼켰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만 간직했습니다. 제가 엄마께 말씀드렸더니 그녀는 그것을 의심했다. 루카스, 제발. 그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단지 나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뿐이에요. 그는 좋은 사람이야, 내 사랑. 그에게 기회를 줘야 해. 하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달콤해 보이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조금씩 소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이 적다, 더 폐쇄적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걱정스러워서 클라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괴물을 그려왔어요. 더 이상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클라라는 울었다. 그는 아들을 껴안았다. 그는 그의 곁에 있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녀는 로베르토 옆에서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요. 루카스는 어른들은 종종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거짓말에 위안을 원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은 조용할 때조차도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루카스는 그것을 느꼈다. 나는 그 남자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느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더라도요. 모두가 그것이 모두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지만요. 의부사버지를 떼어놓고 싶어 하는 그를 버릇없는 아이처럼 대했다고 해도요. 그래도 그는 그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느낌이 형태를 갖추고 이름과 얼굴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혼식 이틀 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리고 가능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요. 때로는 진실이 너무 늦었을 때 밝혀지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거의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클라라는 결혼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다. 최종 드레스 피팅, 교회 준비 조정, 웨딩 플래너와의 전화 통화까지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루카스는 그동안 외할머니와 외출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소박한 오후였다. 영화 한 편, 팝콘 한 잔, 그리고 결혼식에 쓸 새 벨트를 사러 쇼핑몰로 재빨리 갔다. 할머니는 약국에 가는 동안 에스컬레이터 근처 벤치에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루카스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에서 위층 레스토랑이 보였다. 커다란 창문을 통해 테이블과 은은한 조명, 그리고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훤히 보였다. 그때 그의 눈이 멈췄다. 익숙한 얼굴로. 로베르토, 루카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자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단지 아름다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과장되게 예쁘죠. 시선을 사로잡는 스타일, 하이힐, 타이트한 드레스, 흠잡을 데 없는 메이크업. 루카스의 눈이 커졌다. 그 사람일 리가 없어.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 로베르토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테이블에 대고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몸을 기울였다. 어느 순간 그 여자는 그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그는 일어서서 조심스럽게 그녀의 의자 뒤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목에 키스했다. 그것은 작별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친밀한 일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루틴. 그리고 그 순간 루카스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는 얼어붙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속은 뒤틀렸다. 심장은 쿵쾅거리며 귀를 찔렀다. 빠르고 강렬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루카스는 울어야 할지 달려야 할지 비명을 질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명확함으로 어머니가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저 틀린 게 아니었어요. 시대 잔혹한 할머니는 약을 손에 들고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다. 루카스는 창백했고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눈을 감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할머니는 결혼식, 드레스, 뷔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도 그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키스, 그의 미소, 다른 여자. 그는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노력했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라라는 그를 불러 아침 식사를 시켰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야. 내 사랑. 루카스는 숟가락을 들고 고개만 끄덕여 대답했다. 그는 말하려고 애썼다. 입을 열려고 애썼다. 하지만 두려움이 목을 막았다. 믿어지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질투심이 많다고 불리는 것, 어머니가 수년간 기다려온 꿈을 파괴하려고. 그리고 그는 침묵했다. 지금은요. 하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화산이 이미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는 어린아이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을 가슴에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체가 할머니 옆을 지나 거실 문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식당의 그 장면에 갇혔어요. 그 노골적인 배신에서. 그 키스는 마치 그 남자에 대한 어머니의 신뢰를 침뱉는 것 같았다. 그가 집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웨딩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회전하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꿈꾸는 소녀의 눈처럼 빛났다. 그녀는 마치 몇 년 만에 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아들아,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니? 루카스는 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드레스, 그 남자랑 결혼할 거야. 다른 여자랑 키스하는 남자랑.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다. 어머니, 그녀는 재봉사와 함께 웃으며 어깨의 레이스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은 안 돼, 얘야. 엄마가 지금 바빠서. 나중에, 알았지? 그녀는 다정하게 서둘러 말했다. 그 낮은 목소리 뒤에 무엇이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그리고 그 순간 루카스의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얼굴을 베개에 묻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는 울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누군가의 그 흐릿한 침묵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결혼식을 앞둔 이틀 동안 클라라는 빛났습니다. 나는 꽃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입장할 때 사용할 음악을 고르고 인생이 다시 내게 미소를 지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루카스는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모든 세부사항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슴의 때림과 같았습니다. 그는 예식 리허설을 지켜보았다. 나는 가족들이 로베르토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들었습니다. 클라라, 넌 운이 좋구나. 이 남자는 선물이야. 루카스는 수줍음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부사버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카스의 생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왜 나만 볼 수 있을까? 왜 아무도 내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느낀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문제는 나뿐인가? 어느 날 밤 루카스는 방에 혼자 틀어박혀 그 광경을 상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맹 파티에서. 그리고 그는 어머니가 한 남자에게 충실을 약속하는 것을 보고 눈을 뜬 채로 거짓말을 했다. 그는 할머니에게 거의 모든 것을 말할 뻔했다. 그는 거의 엄마의 휴대전화를 훔칠 뻔했다. 그는 거의 편지를 남길 뻔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모든 시도를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로베르토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믿지 않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녀가 많은 엄마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는 그 어조로 그를 바라보는 모습에 대해 아들아, 과장하고 있구나.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 점을 이해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루카스는 그냥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순간을 기다렸다. 모두가 박수를 치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단 앞에 서서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날개였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군중의 침묵 속으로 폭발할 때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교회종이 3번 울렸습니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밖에서는 사진 작가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랑 들러리들은 이미 줄을 서 있었고 신부 들러리들은 연습한 꽃다발을 들고 서로 미소를 지었다. 서 있던 하객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순간을 고대하며 몸을 뒤로 돌렸다. 신부가 온다. 음악이 시작됩니다. 각 음표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 고전적인 악기 연주가 공간을 채웁니다. 그리고 클라라가 등장합니다. 하얀색 드레스, 가벼운 베일, 단호하고 절제된 발걸음. 꽃다발이 그의 손에서 미묘하게 떨렸다. 하지만 눈은 촉촉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교회 복도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지나온 길을 보았습니다. 욕실에서 혼자 울던 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 루카스를 키우면서 그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몇 년,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돌봐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상처 주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지킬 수 없는 것을 약속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얗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짓다.
축하받고 있다. 사랑받는다는 것.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 거의 10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 집단적 행복감 속에서 리듬이 맞지 않게 뛰는 작은 심장이 있었습니다. 루카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웃지 마세요. 나는 행진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의 눈은 재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력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의 손에는 반지가 달린 베개가 수톤이나 되는 무게로 느껴졌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을 참고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빛이 담겨 있었다. 입술에는 말이 없다. 그는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적절한 순간을 위해 아껴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영혼을 그 순간에 헌신한 차에 복도를 걸어간다. 당신의 아들이 창백한 것을 보지 못하시나요? 당신은 그가 안절부절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가 숨쉬기 힘들어하는 걸 모르니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그 순간에 매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단 옆에서 로베르토는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다. 안전하고 완벽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클라에게 거짓된 애정을 담아 윙크를 합니다. 루카스는 마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공포 영화를 보는 사람처럼 지켜보고 있다. 어머니가 다가온다. 그녀와 함정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루카스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매 순간마다 사라져가는 것을 느낀다. 음악이 절정에 달합니다. 손님들은 한숨을 쉬었다. 휴대폰 기록. 클라라는 재단의 마지막 계단을 오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루카스는 잠시 눈을 감는다.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그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알고 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다시는 용기를 낼 수 없을 거야. 인생에는 침묵이 공모로 바뀌는 순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루카스는 비록 그가 아직 소년이기는 하지만 거짓말에 동조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 행사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교회의 둥근 천장 아래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저녁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바닥을 금빛과 푸른빛으로 물들였다. 마치 하늘마저도 그들의 결합을 축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듯했다. 클라라는 눈으로 미소 지었다. 로베르토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손님들은 감동해서 한숨을 쉬었다. 카메라는 모든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모두가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요. 루카스. 그곳 재단 옆에서 반지 베개를 손에 든 채 9살 소녀는 회오리 바람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추위에 땀을 흘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목이 조여들며 이렇게 말하려는 듯했다. 지금 아니면 절대 안 돼. 사제는 안경을 고쳐 쓰고 목소리를 높여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여기 누구라도 이 연합에 반대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말하시오. 아니면 영원히 침묵하시오. 고요. 1초, 2, 3. 그런 다음 루카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 작은 신발이 바닥에 닿으며 마른 소리를 냈다. 모두가 바라보죠. 클라라는 당황한 듯 얼굴을 돌린다. 로베르토는 눈살을 찌푸리며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문장이 나옵니다. 낮지만 명확해요. 단단하지만 연약하다. 고통으로 가득하다. 진실로 가득하다. 엄마, 그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간다. 어떤 이들은 불안하게 웃는다. 어떤 이들은 아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루카스는 계속 말한다. 어제 그가 다른 여자랑 키스하는 걸 봤어요. 시간이 멈춘다. 교회 안의 공기가 사라지는 것 같다. 미소가 얼어붙는다. 표현이 왜곡됩니다. 클라라의 눈이 커진다. 그녀의 몸은 마치 무너져 내릴 듯이 힘없이 늘어진다. 로베르토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놓았다. 신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인다. 쇼핑몰에서였어. 루카스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키스하고 웃고 그녀에게 목걸이를 주었어. 너한테 준 것과 똑같은 거. 꽃다발이 클라라의 손에서 떨어진다. 마른 가을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교회 본당에 울려 퍼진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채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관객석에 앉은 한 여자가 손으로 입을 가린다. 또 다른 여자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며 숨도 거의 쉬지 않는다. 로베르토 옆에 앉은 대부가
한 걸음 물러선다. 로베르토가 반응하려고 노력한다. 클라라, 이건 오해야. 걔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잖아. 너도 알잖아. 하지만 눈물을 글썽이는 루카스는 그 남자에게로 돌아서서 자신도 모르게 용기를 내어 소리친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봤어요. 침묵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클라라의 시선이 바뀐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표정은 이제는 경계하는 어머니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보세요. 그건 변덕도 질투도 아니었다. 고통이었다. 진실이었다. 루카스는 떨고 있다. 하지만 서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는 세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목의 중심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더라도요. 그리고 그 순간 아이의 용기는 어머니와 시면 사이에 유일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루카스가 한 말이 아직도 공중에 떠다니는 듯했다. 마치 시간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듯했다. 엄마, 그 애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요. 어제 다른 여자애랑 키스하는 걸 봤어요. 홀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조차 불지 않았다. 심지어 교회 주변의 소음, 즉 사람들이 숨쉬고 움직이고 속삭이는 희미하고 자연스러운 운걸거림도 멈췄습니다. 온 세상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루카스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클라라에게, 마지막으로 로베르토에게. 그는 힘겹게 침을 삼켰지만 미소는 잃지 않았다. 평온을 위해서가 아니다. 하지만 왜 거짓말에 훈련된 사람은 시면 앞에서도 미소, 짓는 법을 배운다. 긴장했나 봐요. 로베르토가 가볍고 학구적인 웃음을 지으며 손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냥 어린애예요. 이런 종류의 반응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질투, 감정의 고조, 어떤 것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웃었지만 그것은 긴장한 웃음이었다. 건조하고 불편했다. 그곳에는 편안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클라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로베르토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손님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루카스의 눈에는 그녀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소리치지 않는 진실, 구걸하지 않은 사람. 그냥 그거 있었어요. 맥박이 뛰고 진솔하다, 비바.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논리보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달 동안의 계획보다, 투자한 돈보다, 준비한 서약보다, 멀리서 온 손님들보다, 드레스보다, 꿈보다, 마침내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망보다 더 높은 것. 클라라는 꽃을 놓아주었다. 분노해서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깊은 배신감을 느낀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침착함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로베르토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물러났다. 클라라, 당신은 그를 믿지 않을 거지? 그냥 남자아이일 뿐이에요. 얘가 지어낸 거예요. 제발. 그녀는 아직 답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로베르토의 대부는 눈에 띄게 불편한 듯 기침을 했습니다. 두 신부 들러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번째 줄에서는 한 여인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전에는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했던 그 홀은 이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각 사람은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질문에 직면한 듯했습니다. 만약 이 소년이 진실을 말한다면? 로베르토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이 눈에 띄게 축축해졌습니다. 땀이 그의 양복 칼라 아래로 흘러내렸다. 클라라는 아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단 하나.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그 옆에 있는 남자의 균형을 깨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베르토는 처음으로 다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들릴 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공기가 무거웠다. 클라라는 아직도 방금 들은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고, 루카스는 단호하게 진실만이 줄 수 있는 용기로 또 다른 폭탄 선언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여기 있어요. 어제 그가 키스했던 여자. 그녀는 당신이 그와 결혼하는 것을 보러 왔습니다. 그 말은 침묵 속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시선은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모든 손님들은 마치 슬로우 모션을 보듯 숨겨져야 할 누군가의 얼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에서 자신이 노출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누군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교회 뒤편 오른쪽에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 두 번째 마지막 줄에 은밀하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섰다. 그 행동은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봐, 누군가가 소리쳤다. 그 사람이에요. 한 여인이 중얼거렸다.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돌아서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긴장으로 인해 매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부딪혀 작은 꽃꽂이를 넘어뜨리고 걸음을 재촉했다. 손님들은 깜짝 놀라 바다처럼 갈라졌다.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꺼냈고 어떤 이들은 그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았다. 클라라는 마치 발 밑에 땅이 녹아내리는 듯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루카스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간단히 이렇게 덧붙였다. 그녀였어요, 엄마. 어제 공원에서 봤어요. 당신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호해야 했어요. 로베르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포자기한. 클라라, 설명해드리죠. 이건 겉보기와 달라요. 클라라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낮음, 단단함. 그럼 말해보세요. 그게 뭔데요? 그는 말을 더듬었다. 그녀는 그저 친구일 뿐이에요. 뭐랄까요? 대화 중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녀에게 키스를 했어요. 갑자기? 클라라는 팔짱을 끼고 손의 떨림을 억눌렀다. 그녀는 당신의 결혼식에 갔었어요, 로베르토. 숨겨진 공범자로서, 아니면 피해자로서. 긴장감이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로베르토는 탈출구가 없자 중얼거렸다. 괜찮아요. 우리는 만났어요. 하지만 그건 실수였어요. 잠깐만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랑해요, 클라라. 아니, 그녀는 그의 말을 가로채었다. 당신은 내 생각을 좋아해요. 하지만 그는 내 아들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내 아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마치 문장 같았습니다. 루카스는 다가가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은 축하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중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그는 많은 남자들보다 더 남자다운 소년이었습니다. 진실을 선택한 한 여성을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하얀 드레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재단이 여전히 루크의 계시로 떨리고 있는 동안 손님들 사이에서는 정의에 대한 본능이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부의 두 삼촌, 클라라의 오빠, 단순한 사람들이지만 보호하려는 마음이 불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빨간 옷을 입은 여자를 쫓아갔다. 그녀는 이미 교회 밖에 나와서 헐떡이며 옆길에 있는 차들 사이로 사라지려고 발꿈치를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야! 잠깐만! 나이 많은 여자가 소리쳤고 다른 여자가 그녀를 따라잡았다. 그 여자는 절박한 상황에 빠져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과 함께 휴대전화가 돌바닥을 미끄러져 산산조각이 났지만 화면은 그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알림이 깜빡였다. 그 이름은 로베르토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직전에 보낸 새로운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후로 모든 게 바뀌어 버렸어. 그녀는 절대 모를 거야. 군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삼촌 중 한 명이 휴대전화를 꺼내보더니 이번에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손님들과 가족들에 둘러싸여 울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읽어드릴까요? 그 여자는 연석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혼 후에 그녀와 헤어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믿었다. 소동은 즉각 일어났다. 누군가 휴대전화를 들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날짜, 시간 등의 정보가 담긴 다른 대화도 밝혀졌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진술. 그녀는 그냥 프로젝트일 뿐이야. 넌 내 진짜 미래야. 나는 부유한 과부와 결혼해서 상을 받았어요. 서류에 서명한 후 우리는 사라집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클라라는 교회 안에서 문으로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발은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치 세상이 그의 주위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회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루카스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고통과 감사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아, 내 말을 좀 더 빨리 듣지 못해서 미안해. 나는 그저 다시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그녀를 껴안았어요. 이전에는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앉아있던 손님들이 이제는 서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의 장례식. 그리고 이 예상치 못한 여파 속에서 새로운 것이 탄생했다. 더 이상 속지 않기로 결심한 여자의 힘과 진실이 침묵 속에 머물도록 두지 않는 소년의 힘. 삼촌들이 휴대폰을 손에 들고 돌아왔을 때 누군가 클라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메시지를 보시겠습니까?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그는 증거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들의 눈에서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봤어요. 로베르토는 여전히 재단에 서 있었다. 시선은 딴 데로 쏠려 있었고 손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클라라가 마침내 오빠들과 함께 성당 안으로 다시 들어왔고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긴장감은 참을 수 없었다. 클라라, 걔네 말 못 믿을 거야. 그렇지? 이건 오해야, 함정이야. 우리 하루를 망치려는 거야. 그녀는 말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빼앗긴 평화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화장은 그녀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의도적으로 흘러내린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삼촌 중 한 명이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로베르토는 휴대전화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휴대전화를 숨기려 애썼다. 웃으려고도 애썼다. 메시지요? 클라라, 제발, 이건 함정이야. 저 여자는 정말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미치광이야. 그런데 한 목소리가 희극을 방해했습니다. 그는 대부 중 한 명이었다. 진지한 사람이자 클라라 가족의 오랜 친구였던 그는 그녀가 홀로 된 이후 겪는 고통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재단으로 걸어가 로베르토를 빤히 쳐다보았다. 널 옹호했어, 친구. 남자애가 질투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넌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어. 하지만 이제 네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허락도 받지 않고 들러리가 로베르토를 세게 밀쳐 재단 깔개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편에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베르토는 당황한 채로 일어섰다. 당신들은 모두 나를 반대하고 있잖아. 이건 미친 짓이야. 그러나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갔고 그의 마스크가 더 미끄러졌다. 그녀는 내가 필요했다. 과부였고 궁핍했고 순진했지만 그가 그 말 속에 담긴 독을 느끼기도 전에 그 말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클라라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당신은 항상 나를 그렇게 생각했나요? 로베르토는 말문이 막혔다. 루카스는 어머니와 손을 잡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이제 내가 느낀 게 뭔지 알겠죠? 형성된 침묵은 어떤 비명보다도 더 웅변적이었다. 진실은 박수갈채가 필요 없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자립했습니다. 궁지에 몰려 굴욕감을 느낀 로베르토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며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그의 극장에 관객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조용히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남자답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밝혀진 사기극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여전히 서 있었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고통과 자유 사이 어딘가 운명에 짓밟혔지만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사람 같았다. 루카스, 그가 누구인지 알려줘서 고맙다. 그녀는 아들의 눈높이로 몸을 낮추며 말했다. 엄마, 저는 엄마가 행복해지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교회는 여전히 조용했다. 한때 새로운 시작을 예고했던 하얀 꽃들은 이제 갑작스럽지만 어쩌면 필연적인 종말을 예고하는 듯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흠잡을 데 없던 클라라의 드레스는 주름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희망으로 빛나지 않았다. 오히려 내면에서 배신당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고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거기에 있었다. 위험 있게 서 있었다. 하지만 겉으로만 그렇습니다. 클라라는 내면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떨렸다. 가슴은 아팠다. 그녀의 머리는 기억과 실망으로 어지러웠다. 한때 신앙과 쇄신의 상징이었던 제단은 이제 굴욕의 무대처럼 보였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고 마침내 클라라는 무릎을 꿇었다. 바로 거기 레드카펫 한가운데서요. 그때입니다. 루카스는 그녀에게 달려갔다. 사람들의 시선, 얼어붙은 사진 기자들, 멈춘 음악 소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어머니 생각만 했다. 말하기를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기에, 며칠 동안이나 진실을 삼켜왔기에, 그리고 그 진실을 털어놓는 순간 모든 것이 폭발했다. 그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 그들은 같은 높이에 서 있었다. 어머니와 아들, 고통과 보, 실망과 사랑. 엄마. 그는 대답이 두려운 듯 속삭였다. 난 그저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은 클라라를 무너뜨렸다. 마치 거울이 마침내 압력의 무게에 굴복한 것처럼. 그녀는 꽃다발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팔을 내밀고 아들을 꼭 껴안았다. 절망과 감사를 담아.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1000가지를 말해주는 포옹. 용서와 재회 그리고 치유의 포옹. 루카스, 당신이 나를 구했어요. 그녀는 깨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은 나의 천사예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울기만 했다. 가슴에 꾹꾹 눌러 담았던 긴장감 때문에, 거의 잃을 뻔했던 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그가 되찾은 용기 때문에 이전에는 마비되어 있던 하객들이 감정이 북받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울었고 어떤 이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스캔들이 아니라 그날 가장 순수한 몸짓, 어머니와 아들의 포옹에 대한 박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은 여전히 움직인다. 클라라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루카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시는 내 기분을 무시하지 않을게. 알았지?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옳고 싶지 않았다. 그저 엄마가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아무리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그 순간은 그는 보았다. 새로운 미소, 연약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 결혼 생활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은 사람의 미소,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 두 생명의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울려 퍼졌을 교회 종소리는 이제 멈췄다. 한때 약속으로 가득했던 제단은 이제 침묵과 떨어진 꽃잎, 그리고 산산이 조각난 희망의 장소가 되었다. 음악은 멈췄다. 하객들의 미소는 존경과 공감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한 명 한 명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일어나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누구도 결코 잊지 못할 이야기에 감동한 마음을 담아. 클라라는 여전히 루카스를 품에 안고 무릎을 꿇고 있었다. 몇 달 동안 꿈꿔왔던 웨딩드레스는 눈물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사소한 디테일일 뿐이었다. 어깨에서 베일이 미끄러져 내려왔다. 화장은 옅어졌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날 것 그대로의 강인함이 진짜 깨지지 않아. 그녀는 제단의 가장 높은 계단에 앉았다. 더 이상 의식은 없었다. 암송하는 말, 반지, 서약, 축하도 없었다. 결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릎 위에는 어떤 반지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를 버리지 않은 아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은 아들. 루카스는 지쳐 있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그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녀는 마치 신부의 망토가 신성한 피난처인 것처럼 소년을 드레스로 감쌌습니다. 스캔들 이후 지금까지 아무것도 찍지 못했던 사진작가의 카메라가 이미지를 캡처했습니다. 클라라와 루카스가 제단에 둘만 앉아있다. 땅에 떨어진 꽃들, 배경에는 빈 벤치들, 침묵이 감돈다. 하지만 또한 그날의 가장 진실된 모습, 변함없는 사랑의 초상화, 치유의 초상화. 왜냐하면 그 순간 그 포옹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실망은 없었습니다. 교회 천장의 조명이 하나하나 꺼졌습니다. 손님들이 떠났다. 직원들은 존경의 표시로 조용히 작업하며 장식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클라라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애도하고 있었죠. 하지만 또한 재탄생, 아들아, 그녀는 루카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짓밟지 못하게 할 거야. 알아요, 엄마. 알아요.
바깥에는 흐린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나왔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끝났어요. 이제 숨 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클라라는 숨을 쉬었다. 그날 처음으로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신부로서는 아니죠. 하지만 여성으로서요. 어머니로서. 진실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비록 그것이 제단 앞에 홀로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사람. 그 후 며칠 동안 집은 고요했다. 웨딩드레스는 여전히 침실 문 뒤에 걸려 있었다. 거의 다 되었을 법한, 그리고 다행히도 아직 다 겪지 않았던 모든 것을 떠올리게 했다. 루카스는 학교 생활로 돌아왔지만 사방에서 감탄하는 눈빛이 쏟아졌다. 선생님, 반 친구들, 심지어 이웃까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모두가 목격했다. 손님 중 누군가가 모든 것을 녹음해 놓았기 때문이다. 비명 게시. 가면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단에서의 포옹. 해당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게시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결혼식 날 그녀를 구한 소년,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인터넷에서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수백만의 조회수, 수천 개의 댓글, 뉴스 사이트에는 수백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루카스는 겨우 9살이에요. 용기, 예민함, 진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명성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녀를 재단으로 위장한 심연에서 구한 것은 바로 아들의 순수한 진심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전 세계에서 온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소녀는 영웅이에요. 클라라, 당신은 훌륭한 아들을 키웠어요. 어머니 여러분,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아이들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울컥했어요. 그녀가 그 남자와 결혼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익명으로 용기 있게 진실되게 증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소년이 그녀에게 해줬던 것처럼. 클라라는 하나하나를 손에 들고 마음을 담아 읽었습니다. 아들아, 우리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되는 것 같아. 그녀는 소파에 앉아 시리얼을 먹으며 TV에서 자신의 영상을 보고 있는 루카스에게 말했다. 엄마, 전 그저 엄마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순수한 미소, 진심 어린 미소. 그리고 그게 당신이 머물렀던 이유예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루카스는 그토록 많은 반향에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다. 평화. 들려진 말씀으로 인해 평화를 얻었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해서 평화를 이루세요. 두려울 때에도 진실을 말해서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세상에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결혼식의 꽃은 피지 않았지만 새로운 꽃, 즉 극복의 결과로 피어나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유명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나 인터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살다 조용히, 겸손하게, 깊이 있게, 새롭게 된 마음으로. 그녀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뭔가 달랐다. 가구도 장식도 아니었다. 시대마다. 그것은 가벼웠다. 그는 정직했다. 시대책. 루카스는 이제 더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악몽은 멈췄다. 한때 무겁게 가라앉았던 침묵은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 대화와 웃음, 그리고 호기심 어린 질문들로 가득 찼다. 그런 어느 날 밤, 클라라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불빛은 어두컴컴했고 선풍기는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공룡 잠옷을 입은 루카스는 나이보다 훨씬 성숙한 사람처럼 보였다. 엄마, 그래요? 내 사랑? 다시 결혼하시나요? 클라라는 달콤하게 웃었다. 전에는 고통을 안겨주었을 그 질문은 이제 오히려 반성하게 만들었다. 언젠가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내가 다시 사랑하게 되면 네가 제일 먼저 알게 될 거야. 루카스의 눈이 커졌다. 마치 방금 받은 신뢰의 크기를 깨달은 듯했다. 심각한? 진심이야. 이번엔 우리가 함께 선택해야 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둘 다의 문제니까. 루카스가 미소 지었다. 모든 게 괜찮다고 느낄 때 아이들만이 낼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미소였다.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까? 물론이죠. 그리고 읽는 법도 알고 있죠. 두 사람 모두 웃었다. 그리고 그 단순한 대화 속에서 새로운 약속이 탄생했습니다. 신부님 손님 꽃 앞에서 한 건 아니죠. 하지만 약속 진짜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서, 함께 살아남은 영혼들 사이에서 클라라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공허함을 어떤 존재로 채울 필요는 없었다. 그녀 옆에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 취소된 결혼식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의 상징이 되었지만 클라라에게 진정한 기적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는 아들과의 유대감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하는 것입니다. 이 여행이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저희는 치유하고 영감을 주고 변화를 가져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집에서 시작되는 사랑은 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다 그래서 다음에 현실적이고 강렬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에도 진정한 사랑이 우리를 구해준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